네,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3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해설 강의에 앞서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나서 처음 본 시험일 텐데 내신 시험과 모의고사, 즉 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는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모의고사는 약간 내신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24일 3월 모의평가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서 무려 한 달이나 넘게 늦게 실시되었던 이번 모의고사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선생님이 볼 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평이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EBS 모의고사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각 등급별로 구간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채점한 결과가 EBS에 입력되어서 데이터로 누계되어서 점수가 나왔는데 먼저 선생님이 크게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한 원점수와 등급 구간 나눔을 갖고 왔습니다. 1등급은 원점수 98점, 2등급은 원점수 83점, 그 다음에 3등급은 원점수 74점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채점한 결과가 89점이 이상이 넘었다 하면은 1등급, 그 다음에 83점 이상인데 88점까지, 즉 89점 미만이다 하면 2등급, 그 다음에 74점 이상 83점 미만이다 하면 3등급, 이렇게 등급 분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서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강의를 어떻게 총평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성적표 항목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했던 뭐 표준 점수랄지 백분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내신과 수능에서 우리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이 9등급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 문법,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총 5가지, 선생님은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4가지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었고 각 분포도는 어떠한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적표 항목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원점수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실제 시험에서 획득한 성취 시험입니다. 성취 점수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봤을 때 채점에서 내가 실제로 얻은 성취한 점수, 가장 간단한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분위란 무엇이냐? 백분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일렬로 세워놓았을 때 나는 그 중에 과연 몇 번째, 몇 등을 차지하고 있는가, 즉 집단 내에서 개인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점수와 백분위가 점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원점수와 백분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표준점수라는 점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고 시험제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모든 과목을 모든 인원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탐구 과목, 사회나 과학이나 진로,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이런 과목들은 내가 각자 그 중에서 몇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은 국어, 영어, 수학과는 응시 인원이 달라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난이도가 동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난이도를 좀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 이번 해에는 어떤 과목이 불수능이었다, 이런 물수능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과목별 난이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단, 응시 인원과 과목별 난이도가 달라진다. 자, 예를 들면 수능에서 국어가 굉장히 쉽게 출제된 물수능 국어였고 그 다음에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 영어였다면 똑같이 90점, 국어와 영어를 똑같이 90점 맞은 학생이 과연 이거를 원점수로만 인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90점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어렵게 출제된 영어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 점수로 일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보충해주자. 그것이 표준 점수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백분위에서 나타내는 개인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백분위에서는 내가 몇 등인지 그 위치 몇 퍼센트인지만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보완해서 원점수를 보완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이 등수 퍼센티지에 있는 학생과 다음 등수, 다음 구간 퍼센티지에 있는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모두 보완한 것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나 영어와 같이 절대평가 몇 점 이상이면 몇 등급 이렇게 나타나는 절대평가에서는 등급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백분위나 표준 점수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 그 외의 상대평가 모든 과목에서는 백분위, 표준 점수, 등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외국어와 한문은 이후 앞으로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그 두 가지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모두 표기하고 있지 않는 점수는 바로 원점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등급이 여러분들 성적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수능과 내신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9등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내가 속해 있는 등수가 과연 몇 등급 구간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1등급부터 9등급을 선생님이 설명한 적어놓은 이 숫자 비율에 따라 누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등급은 4%. 자, 누적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상위 4%가 되겠죠. 100명 중에 1등부터 4등까지 4명의 학생이 1등급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2등급 7%인데 상위 누계 11%. 이 말은 무엇이냐? 자, 1등급을 제외하고 100명 중에 자, 5등부터 11등까지 5, 6, 7, 8, 9, 10, 11 이 7% 7명의 학생이 2등급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등급은 12% 100명이라 치면 12명인데 상위 누계 23% 그러니까 11등까지 2등급을 제외하고 12등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즉 12등부터 23등까지 12명의 학생이 3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최종적으로 9등급까지 퍼센티지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등급 구간을 나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등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과연 이 점수, 이 표준 점수, 이 비율일 때 어느 정도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해보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어 영역에 대해서 연합학력평가 국어 영역에 대한 출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은 크게 화법과 작문, 화법은 말하기와 듣기 영역, 작문은 쓰기 영역인데 선생님은 이것이 모두 전달하는 매체가 다를 뿐이지 의사소통 유형에서 사고 과정에서 큰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에서 그 다음에 언어와 문법에서 그 다음에 독서, 읽기 즉 여러분이 말하는 비문학 영역에서 그 다음에 문학 영역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작문 영역은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윷놀이라는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어떤 화법과 작문 문제가 3문제 총 6점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7번까지는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어떤 직업에 대해서 화법의 유형 중 인터뷰, 그 다음에 작문의 과정 중에 하나인 초고 쓰기 이 2가지가 결합되어 4문제 9점의 분포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부터 10번까지는 군산으로 채만식 문학관을 향해 여정을 떠난 문학 기획문을 작성하는 계획, 생성, 초고, 고쳐쓰기 4단계의 작문의 과정이 모두 드러난
이러한 작문 문제가 3문제 7점의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화법과 작문을 합쳐보면 총 크게 지문으로는 3가지 지문이 출제되었지만 문항으로는 10문제 총 22점, 즉 22%의 비율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특징적으로는 화법과 작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복합 연계되어서 특히 두 번째 사운드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화법의 유형인 인터뷰, 작문의 과정 중 하나인 초고쓰기, 이 두 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언어에서 문법 영역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자, 첫 번째로 11번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출제되었고, 12번은 부정표현, 즉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짧은 단형부정과 긴 장형부정이 어떠한 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안과 못이라는 부정문이 단순히 부정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 어떤 형태가 있는지 모두 알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표현을 알고 있는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과 14번은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는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어가 구성될 때 이루어지는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가, 또한 품사, 즉 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단어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번은 조사, 목적격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묻는, 조사의 형태를 묻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 4가지 종류의 문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5문제 출제되었고 11점, 총 11%의 비율로 분포로 출제되었는데, 관련된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모두 개념과 예시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특징적으로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중세국어가 출제되지 않아서 체감상 좀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서, 읽기 영역인데 여러분이 흔히 비문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16번부터 21번까지는 아주 특징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언어 처리 과정이라는 어떤 인문, 특히 언어 쪽 영역과 그 다음에 뇌에서 각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부위, 즉 뇌과학에 관련된 과학 지문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다. 그리고 정말 특징적인 걸로 무려 6문제나 이 독서 문제에, 이 지문에 해당되고 있고 13점이나 배부되어 있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6문제 13점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풀었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는 미래주의라는 예술 지문, 미래주의라는 사조에 대한 예술 영역이 4문제 9점의 분포로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38번부터 42번까지 관세가 국내 경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 그 중에서도 경제 파트 지문으로 무려 5문제 10점, 정정하겠습니다. 11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지문은 3가지가 나왔지만 무려 15문제 33점이라는 아주 높은 비율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독서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고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번 뿐만 아니고 웬만한 전국 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는 영역 간의 복합지문, 특히 인문과 과학이 연계된 첫 번째처럼 영역 간의 복합지문이 출제되었고, 경제지문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어떤 적용 문제가 출제되어서 여러분이 좀 곤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문학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고전과 현대, 그 다음에 운문 또는 산문, 좀 더 자세히 4가지 구분법으로 들어가 보자면 서정과 서사, 극, 교술, 여러 가지 하위 장르로 갈래가 세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22번부터 26번까지는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어떤 고전 시가, 시조 작품과 그 다음에 박완서의 꽃 출석부라는 현대 수필, 시대와 어떤 장르가 다른 2가지, 아예 형식이 다른 2가지 작품이 자연물의 유사한 점을 비교하고 서로 대조하는 이러한 유형으로 해서 무려 5문제
11점의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걸로는 27번부터 30번까지 총 4문제 9점 분포로 김현수의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라는 현대산문, 현대소설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주 익숙하지 않은 작가,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이 출제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부터 37번까지는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최고운전이 3문제 7점 분포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최고운은 우리가 막상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라시대 때 아주 출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꿈을 펼치지 못했던 바로 최치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상상의 허구적인 그런 고전 소설 작품입니다. 이런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3문제 43번부터 45번까지는 박제삼의 추억에서 최두석의 담양장이라는 2가지 현대시가 어머니라는 감정과 정서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유사한 점을 찾아보는 형태로 3문제 7점 분포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은 4가지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총 마찬가지로 15문제지만 1점 더 높은 34점 분포로 마찬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읽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돼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거나 서로 상호 대조,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상호 텍스트 지문이 출제되었고 김현수의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라는 작품처럼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이 출제된 점 그리고 난이도가 꽤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점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 비문학과 문학을 둘을 합치면 총 30문제, 전체가 몇 문제죠? 자, 45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총 100점 만점에서 몇 점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이번에 67점. 대략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2가지 영역에서 무려 70%가 가까운 문제수와 점수 비중이 있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이 실력을 향상시킬 때 독서 비문학 영역과 문학은 장기간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학습해서 성적을, 실력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되는 점, 이러한 데이터로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로써 총평에 대한 내용을 마칠 것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선생님이 4가지 영역, 각 영역 4가지 영역별로 화법과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독서, 문학 4가지 영역에 해설 강의를 5주차, 4개 차시에 거쳐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주일에 4시간, 4차시가 되는 수업 동안 한 차시씩 여러분이 들으면서 오답 정리를 실시하면 되겠고 이 오답 정리는 2020학년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정학습 과제로 나갔던 관연도 2018학년도, 19학년도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풀이 및 오답 정리와 함께 그러니까 총 3가지가 되겠죠. 오답 정리를 해서 등교계약 이후에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등교계약 이후에 제출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 참여도 항목으로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는 점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답 정리는 틀린 문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단순히 틀리지 않고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헷갈렸던 문제, 잘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꼼꼼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지에 해요? 노트에 해요? 어디에 해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시험지 노트 정해진 것 없고 정해진 양식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 헷갈렸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다.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라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정리해서 등교계약 이후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0학년도 고3,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중 총평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이제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그 다음에 문학 각 4가지 영역의 해설 강의로 심도 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